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쯤 됐는데 사실 아내와 같이 산 건 10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별거 생활이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마음 같아서야 이혼하고 싶죠. 홧김에 도장 찍고 당장 갈라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고 해도 양가 부모님과 딸아이 때문에 어려웠을 뿐이죠.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별거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류 업체에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술자리 회식이 아주 잦습니다. 아니, 거의 일상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아내는 저와 연애할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제 직장의 특성이라면서 잘 이해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 여자랑은 결혼해도 이 일은 계속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에는 불만이 없던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엄청 바가지를 긁어대더군요. 마치 딴 사람처럼 말이죠. 물론 아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홀몸이 아니라 가정이 있는 몸이니까요. 총각 때에는 사실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부적절하게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양주를 취급하다 보니 단란주점에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많이 나갔으니까요. 그런 데를 가야 술을 팔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면서 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런 옛날 방식의 영업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다 그렇게 영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좋아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조금 억울했습니다. 제가 술을 잘 마시는 편이긴 합니다만 저도 가끔은 속이 엄청 부대끼고 쓰릴 정도로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술을 줄여야 한다는 충고를 들어야 했는데 그만큼 제 건강과 돈을 맞바꾸면서까지 일하고 있는 제 처지는 생각도 안 해주고 무조건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주류회사 다니는 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다니요. 그러다 보니 신혼 초부터 많이 싸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직장을 선택할래, 가족을 선택할래라고 묻더군요. 아주 진지하게 말입니다. 서로 이혼 얘기도 많이 오간 상태여서 저는 당연히 가족이라고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직장을 다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먹을 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고 말이죠. 그때 저도 반격했습니다. 슬슬 짜증이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돌본다고 말이죠. 근데 그건 또 싫답니다. 그럼 처가댁에서 대출해주시면 그 돈으로 사업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건 또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제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죠.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는 저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커지기만 하죠.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을 만큼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은 끊을 수 있어도 아이와의 연은 끊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소위 딸바보입니다. 딸은 커가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았죠. 사춘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딸이 전화와서 펑펑 울더군요. 평소에는 전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밝게 웃어주고 대화하던 딸이었죠. 가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애교도 엄청 떨고요. 그러면 스르르 지갑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딸이 꺽꺽하고 울더군요. 무슨 큰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아내가 아주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 뒤로 딸은 울면서 제게 안겼고요. 분위기로는 둘이 대판 싸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살피면서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딸,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 나 정말 엄마 기대에 맞춰서 사는 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엄마가 하란 대로 학원도 잘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또 늘리잖아. 내가 학원 숙제들까지 하고 잠드는 시간이 새벽 2시라고. 근데 그거면 만족해야지. 더 다니라잖아. 참 너무하네. 네 엄마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어쩜 좋니? 게다가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래. 세상에 외고 가랬다가 과학고 가랬다가 이젠 아예 제주도라니. 엄마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겨우겨우 하고 있는지 모르나 봐. 내 성적으로는 일반 고등학교도 겨우 가는데 말이야. 저는 딸의 얘기를 듣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내는 거의 딸아이의 매니저처럼 굴었죠.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 새벽부터 학원 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대치동 엄마들 저리 가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였죠. 자녀 교육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저희는 또 엄청 싸웠습니다. 저는 그저 소박한 가족의 행복을 꿈꿨습니다. 제가 주류회사 다니면서 술을 많이 마시니까 엄청 거친 상남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서 그런지 가족끼리 모여서 오순도순 사는 게 제 꿈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반대로 악착같이 공부시켜서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딸이 착하니까 참고 살았지. 그렇지 않은 애들이었다면 금방 엇나갔을 겁니다. 엄마는 내가 그동안 쓴 학원비만 해도 웬만한 집 한 채는 될 거래. 근데 그걸 내가 원한 거야? 엄마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도 물어보지도 않아. 이젠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니까? 이렇게 엄마가 계속 국제학교 얘기하면 나 자퇴할 거야. 집에서도 가출할 거라고. 혜리야, 진정해. 가출한다는 소린 하지 마. 알았지? 근데 그 얘기도 엄마한테 했어. 그래도 국제학교 포기 못하디? 네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는데. 엄마는 눈 하나 꿈쩍도 안 하고 싫으면 아빠한테 가서 살라고 해. 내가 뭐만 하면 아빠하고 살아. 그런다니까? 내가 무슨 물건이야? 아무리 둘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딸한테 툭하면 네 아빠라고 하질 않나. 아빠,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아빠. 고등학교 가는 건 내가 결정하게 해줘. 제발. 딸은 말을 하다가 흥분해서 방 한켠에 준비해 놓은 듯한 배낭 가방을 제게 보여주었죠. 거기에 짐 싸서 가출할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딸을 데리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밤 시간에 늘 잦은 회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집도 변변치 않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딸한테 아빠랑 살자는 말도 제 입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일단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딸을 달래주고 저는 가방에 담고 온 달콤한 양주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유독 좋아하는 건데 향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양주였죠. 저는 부엌에서 안주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뚝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저는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색하더군요. 둘만 있는 것도 아내의 차가운 눈빛도요. 아내는 저를 질책하는 눈빛으로 술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보지?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일단 침대 옆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마시려고 가져왔어. 마시기 싫으면 말든가. 저도 그 정도의 정성을 쏟았으면 아내가 화를 풀고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렸죠. 그래도 아내의 고집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양주를 마시든 말든 상관 안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만 보낼 수가 없어서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끊기고 정적만 이어졌죠. 그래서 저는 양주만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주를 다 먹어가는데도 아내는 마치 돌덩이처럼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더군요. 알았어. 나랑 얘기하기 싫다는 거지. 그럼 내가 혜리를 데리고 갈게. 그리고 이혼 서류도 보낼게.
어차피 해리를 내가 키우면 양육비도 줄 거 없으니까 더 심플해지겠다. 재산 분할만 깔끔하게 하고 그냥 헤어지자. 아, 아니다. 어차피 내가 해리를 키우면 내가 이 집으로 들어올게. 재산 절반 줄 테니까 당신이 좀 나가줘야겠다. 저는 양주를 들이키고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혼뿐이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리를 내가 키움으로 해서 이 집에 들어갔던 생활비들도 줄 수 없고 이 집도 내가 가져야 하니 나가달라고 통보했죠. 사실 저는 그동안 아내한테 생활비나 양육비 같은 돈으로 치사하게 군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차피 가정주부여서 당장 이혼하면 생활이 힘들어질 테니 그걸 빌미 삼아서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생활비까지 안 줄 만큼 치사하기도 싫었고 쪼잔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말에 아내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변했네. 이제 완전히 딴 사람처럼.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이 안 변하니 내가 변해야지. 우리 딸을 위해서. 아내가 짧게 말했으니 저도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모든 게 해결이 된 것 같더군요. 딸을 위해서라면 이혼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말입니다. 아내는 제 말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아내가 저를 붙잡더군요. 난 이 집에서 나갈 순 없어. 그래? 당신 말 잘했다. 그럼 해리 좀 괴롭히지 마. 안 그럼 해리도 나처럼 이 집을 나갈지도 모르니까. 뭐? 당신이 나간 것도 내 탓이고 딸이 나가는 것도 내 탓이란 얘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을 나간다고 하는 말이 아마도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펑펑 울더군요. 아마도 오랫동안 혼자서 살다 보니 쌓여있던 외로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물러서지 않더군요. 그동안 딸의 진학에 대해 아빠가 무관심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가족도 아내도 모두 다 버리고 나가지 않았냐고, 그러니 이혼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냥 알았다, 미안하다고 저 자세로 나갔습니다. 아내의 레퍼토리가 너무 지겨웠으니까요. 게다가 한두 시간씩이나 지속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내가 어쩌면 갱년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딘가 많이 우울해 보였고 어딘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와서 양주를 따라 마셨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꿀꺽꿀꺽. 저도 딸의 진로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결혼 생활 다시 이어붙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 옛날 얘기 수천 번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네, 서로 언성만 높아졌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죠. 결국 아내는 술을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딸의 고민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죠. 이제 우리에겐 이혼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신혼 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싸우긴 많이 싸워도 그땐 이렇게까지 서로를 핥히면서 증오하진 않았었다고 말이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지나간 시간이 정말 야속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화장실로 가려고 일어서다가 어지러워서 살짝 몸이 틀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아내가 쓰러지지 않게 안아서 부축해줬죠. 단란주점에서 술 마신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을 부축해주는 일이 제 전문이니까요. 근데 아내가 제품에 안겨서 일어나질 않더군요. 기절한 건가 싶었는데 속눈썹이 부르르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게다가 아내의 치마는 벗기지도 않았는데 내려가 있었고요. 저는 그게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날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아주 오랜만에 부부관계를 했습니다. 몸을 섞는데도 낯설었죠.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고 하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더군요. 그동안 한 번도 딸의 학교 선생님과 면담이나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하면 모든 일은 아내가 도맡아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 딸이 꼭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참에 아빠 노릇을 더 해주고 싶었죠. 담임 선생님은 진학 문제로 엄마와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도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저는 적극적으로 딸아이 문제로 담임 선생님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마침 아버지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약속을 잡고 바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단정한 단발에 똑 떨어지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생님 같은 안경을 쓰고 머리도 아주 단정하게 묶고 있더군요. 엄격해 보이긴 했지만 책임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입술이 도톰하더군요. 외국 배우들처럼 섹시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충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딸의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기 때문입니다. 해리가 시험 시간에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서 평소에도 소화장애를 달고 살고요. 저희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돕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과 잘 상의해 주세요. 저희 해리가요?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네, 며칠 전에는 해리가 국제학교 얘기를 하던데 솔직히 해리는 그럴 성적도 안 되고 심적으로도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해리는 웹툰 작가가 꿈인데 저는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 고개를 한 번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했죠. 그리고 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고 잘 모르고 있었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웹툰 작가가 꿈인데 국제학교라니. 저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화장애도 그렇지만 시험 중간에 시험지를 찍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일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화가 좀 나 있는 상태였죠.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한테 식탁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들은 딸의 상태를 가감없이 전달했죠. 그러나 아내의 눈빛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가지고 있다고 오히려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일반적일 수 있나요? 아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딸을 바라보고 있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잖아. 얘가 저러는 게 정상이란 말이 나오냐고. 말 한 번 잘했다. 그동안 당신이 해리 키우는데 한 번 도와준 적이라도 있어? 매일 술 마시고 늦게 와서 여자 립스틱 묻은 와이셔츠나 내놓았잖아. 그게 그렇게 당당해? 지금 왜 또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래? 당신이 지금 아이를 얼마나 망쳐놓고 있는지 말하는 거잖아. 내가 망쳐놓았다고? 저 정도 키워준 것도 고맙다고 해야지. 뭐? 망쳐놔? 지금 말 다 했어? 저희는 결국 또 지난번과 같은 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다는 옛날 얘기를 했죠. 레퍼토리가 또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저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앉아 있는데 등기우편이 제 이름으로 왔다고 로비로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보니 등기우편 안에는 합의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보낸 것이었죠. 하지만 정작 종이는 빈칸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눈으로 여기저기 살폈는데 포스트잇이 하나 붙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지 않더군요. 이혼해도 좋은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 그날 당신이 내 치마를 억지로 벗겼잖아.
분명 나는 싫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손도 잡아 끌었잖아. 나는 그날 당신하고 억지로 관계하는 게 너무 끔찍했어. 그래서 나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너무 힘들어서 상담받고 왔는데 요즘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된대. 그날 내 치마를 억지로 벗기고 관계한 것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변호사랑 상담하고 왔어. 그러니 이혼할 때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혜리하고 나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야. 저는 경고 쪽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제가 억지로 관계를 했다고요? 제가 치마를 억지로 벗겼다고요?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취해 있던 건 제가 아니라 아내였죠. 분명 치마도 이미 벗겨져 있었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날 부부 사이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착각한 제 자신이 너무 병신 같더군요. 억지로 그날 관계에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니, 그런 걸로 나를 협박하고 있다니. 아, 정말 아내한테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은 날 밤에 친구들을 불러내서 자주 가는 양조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한테 화가 나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늘 그렇듯 양주를 진창 마시고 2차로 단란주점에 갔습니다. 조금 앉아있자 여자들이 쪼르르 들어와 서더군요. 마담이 오늘 괜찮은 여자애들이 왔다고 해서 들여보낸 것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여자들만 바라봤습니다. 야하게 옷을 입고 있는 애들은 기껏해야 우리 딸보다 한두 살 더 많은 것 같더군요. 저는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서 애들한테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 진창 놀자 하고 말이죠. 그런 저의 행동을 보더니 화장을 진하게 한 어떤 여자가 불쑥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시키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 앉은 것입니다. 다른 애들처럼 돈을 줍지도 않더군요. 말도 어찌나 애교 있게 하는지. 오빠는 내 스타일이니까 내가 찜 하더군요. 그 말에 저희는 다 같이 웃었습니다. 여자는 술을 따라주면서 제게 점점 달라붙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 여자의 품으로 저는 안기고 있었죠.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솔직히 그런 음흉한 마음이 막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여자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딸아이 학교로 선생님과 상담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목구비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저는 눈을 비비면서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도톰한 입술을 보니 수리와 깨더군요. 안경도 쓰고 옷도 정장으로 차려입으면 꼭 그 담임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분에게 귓속말로 혹시 대한중학교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진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어머 어머,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 진짜 귀여우시네.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제 느낌이 맞더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혹시 뭐 알바 같은 건가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선생의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요. 어쩌다 돈의 유혹으로 이런 데 왔을 수 있지라고 저는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이 이런 데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훈계할 만한 처진 아니었지만 이런 건 교육청에 제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선생님이 단란주점에서 알바를 한다니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머, 많이 놀라셨구나. 전 쌍둥이 언니예요. 걔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제가 한 100배는 이쁘니까. 여자는 제게 술을 따라주면서 웃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죠. 만에 하나 진짜 담임선생님이었다면 학부모인 저로서도 단란주점에 간 게 망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처지가 달라진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그런 눈으로 저 보지 마, 오빠. 왜, 동생은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왜 여기 있냐고요? 제가요, 사실은 어릴 때에는 공부를 더 잘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 길로 바로 가출해버렸죠. 중2 때. 매일 공부하니까 미칠 것 같아서요. 제가 그때 얼마나 심했냐면요. 시험 보다가 시험지 막 뜯어서 교실 나가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지만 그땐 정말 끔찍하게도 싫었어요. 근데요,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은 곳이더라고요. 가출하니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저는 그 여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험지를 찢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출을 했었다니. 게다가 사춘기인 중2였다니. 그건 바로 제 딸아이와도 증상도 같고 시기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술맛이 떨어져서 바로 집으로 들어갔죠. 딸아이가 이러다가 가출해서 이 여자처럼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살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는 나를 보더니 아내가 막 웃더군요. 아마도 제가 그 이혼 서류에 메모되어 있는 게 겁이 나서 이렇게 달려온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고 뭐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혜린 건들지 마. 제발 부탁이야. 뭐? 뭐라고? 혜리 때문에 이렇게 술에 취해서 온 거야? 좀 솔직해지시지? 나한테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온 거 아니야?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나 이렇게 무릎 꿇을게. 그러니까 우리 혜리는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반대로 공부 못해도 그림 같은 거 잘 그리면 크게 성공하고 그러지. 우리 혜리도 분명 그림으로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오늘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말하는 게 꼭 우리 혜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증상하고 똑같았어. 그러니까 우리 제발 스트레스 주지 말자. 어? 내가 이렇게 빌게. 저는 정말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답답하다는 듯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란주점에 간 얘기를 하고 말았죠. 아내는 단란주점에 가서 여자를 만나고 왔다고 고래고래 화를 냈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담임선생님과 쌍둥이였으며 시험지를 박박 찍고 나갈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출했었다는 걸 더 강조하면서 말했기 때문이죠. 그 증상이 우리 혜리와 완전 똑같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 혜리가 가출했다가 행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저는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물론 같은 증상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길로 빠져드는 건 일반화의 오류였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 길을 차단해버리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긴 시간 설득했습니다. 이혼이든 뭐든 아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고도 했죠. 단판을 짓고 여기서 약속을 받아내야 마음이 안심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집으로 들어와 술도 끊고. 아내는 저를 한심하게 내려다보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젠 가정도 신경 쓰면서 살아야지. 나이 들기 시작하니까 혼자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싫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을 거고 수레식도 절대 안 가겠다고 다짐했죠. 아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딸 진학 문제는 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제 말에 일단 아내는 앞으로 지켜보고 난 뒤 판단하겠다고 딱 선을 긋더군요. 제가 매일 말만 번지르르 한다고 말이죠. 네, 이후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긴 했지만 저희는 곧 창업을 준비해 나갔죠. 지금은 아내가 좋아하는 브런치 가게를 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가정주부로선 최고였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점점 집착하는 게 심해졌죠. 이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추측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가게 준비한다고 몸이 힘들고 바빠지니 자연스럽게 딸에게 관심을 덜 주더군요. 그래서 둘 사이의 갈등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을까요? 표정이 한결 편해진 딸은 어느 날인가는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말하더군요. 학원도 전부 끊을 생각이라고 말이죠. 그 돈으로 차라리 창업하는 데 보태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내의 눈치를 봤습니다. 진학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자퇴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두는 건 아니었죠. 그건 한국 사회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업 준비하느라 돈이 너무 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딸의 자퇴를 응원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 그림으로 대학을 가든 작가로 데뷔를 하든 해야 한다는 게 조건을 내걸고 말입니다. 딸은 오히려 그 조건을 더 반겼습니다. 그림이라면 자신이 있다면서요. 그날 이후 딸은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가족이 화목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옛날 일을 가지고 많이 싸우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곧 행복이라는 걸요.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